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배치플라와 함께하는 나의 2024년 응원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요, 30분 정도 진행되는 조금 짧은 형식의 특강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콤팩트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의도로 시작을 하는지 먼저 간단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나의 2024년 응원의 프로젝트는요. 배치 플라워를 만드신 에드워드 배치 박사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예요. 이제 배치 박사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배치 박사님은 영국의 의사이셨어요. 그런데 배치 박사님은 다른 치료자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자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배치 플라워입니다. 배치 플라워에 대한 자세한 소개들은 한국 배치 플라워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배치 박사님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로 잠깐의 명상을 추천하셨습니다. 하루에 잠깐씩 시간을 내어 우리 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상태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까지는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레메디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이것을 복용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또 배치 박사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나답게 사는 삶이거든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기쁘게 함께 참가해 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인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요. 이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두 명의 안내자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 명은 바로 저고요. 자, 왼쪽 있죠? 네, 저는 배치플라워 전문 상담가이기도 하고요. 한국 배치플라워 협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영국 배치센터에서 인증하는 배치플라워 교육을 레벨 1, 2, 3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같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써 가지고 다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제 또 한 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윤선영 배치플라워 전문 상담가이신데요. 우리 윤선영 선생님은 지금 배치센터 인증 레벨 1 교사 과정 중에 있으세요.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외래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 코치협회 인증 코치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커리어 코치에서 좀 커리어를 갖다가 찾는 것들을 도와주는 코치로서도 탁월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치 플라워와 또 멘탈 헬스 그리고 코치 네, 이런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인가 하면요. 바로 이런 주차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 네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네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간단한 명상을 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새해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대개들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이 뜻하지 않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것들을 이룰 수 없는지 전반적으로 그 장애물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의 나에게, 이번 주의 나에게 필요한 레메디를 찾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목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용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액션 플랜들을 잡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고 하지만 모호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액션 플랜을 설정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윤선영 BFIP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3 주차가 되면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진짜 또 어떤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4 주차가 될 거예요. 4 주차가 되면 이 3 주차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봄으로써 더 만족스러운 2024 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 함께 하려는 전체적인 계획인데요. 자, 오늘 거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1월 2 일이잖아요. 벌써 이미 새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물론 저희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여러분은 2024 년을 어떤 한 해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자, 배치 플라워에서도 균형과 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삶의 영역에서도 조화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잡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나 계획을 세우실 분들께 2024 년의 계획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요. 화면에 보이는 영역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체적 건강, 일이나 직업, 관계, 취미, 자기계발, 휴식, 경제적 풍요. 자,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들 중에서 특히 좀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있나요? 또 반대로 '아 얘는 생각도 안 해 봤어. 관심이 없어.' 라고 여겨지는 키워드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설정하실 때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에 관련된 목표와 반대로 가장 관심이 덜 가는 영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어떤 영역은 너무 충분히 이루어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나의 어떤 상처들이나 좌절감 때문에 보지 않으려는 영역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과 함께 접근하다 보면 훨씬 더 과거와 다른 확장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키워드와 반대 키워드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들을 좀 권해 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좀 돕기 위해서는 잠깐 미니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요. 저와 함께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의 속도에 맞는 호흡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때 특별하게 복식 호흡 같은 걸 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심호흡을 해볼 겁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이라서요. 이게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가볍게 몸을 털기도 하면서요. 몸을 이완시켜 볼 겁니다.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 볼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에 잠깐 의식을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의 호흡은 빠른가요? 느린가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여러분들의 몸의 느낌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자나 벽에 기댄 여러분들의 몸의 느낌들은 어떠합니까? 긴장이 된 부분은 없는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호흡과 함께
그 감각들을 알아차려 볼 겁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 볼 거예요. 내쉬는 숨에 여러분이 알아차린 몸 안의 불편함과 긴장감들을 모두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불편함과 긴장감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 볼 겁니다. 어느 정도 이완이 되었다면 이제는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앞에 마법의 종이가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볼 거예요. 이 종이 위에 무엇을 쓰든 무엇을 그리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2024년에 펼쳐질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종이 위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신체적 건강, 일이나 직업, 관계, 취미나 여가, 자기 개발이나 꿈, 휴식이나 쉼, 경제적 풍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만족스럽고 충만해지시길 바라나요? 무엇이든 그리고 무엇이든 써내려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쓴 것들을 지우고 다른 것들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특히 원하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나요? 또 반대로 가장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바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를 올해의 1순위 목표로 선택한다면 나의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내가 가장 관심이 없는 분야의 목표를 내가 이루게 된다면 나의 2024년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 상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대부분 자신의 삶에 기여되고 도움이 되는 목표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편안해지는,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순위 목표와 3순위 목표도 중요하겠죠? 그 목표들도 차근차근 달성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 여러분의 2024년을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제는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눈을 떠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명상이었지만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목표들이 있잖아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나는 올 한해 이 부분에서 이런 목표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목표는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공유를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고 싶어.' 편안하게 꼭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되니깐요. 자유롭게 작성해 볼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송출이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5초 정도 남았으니깐요. 네, 하지만 하시다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지만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 실천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예요. 아주 목표를 잘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요, 좀 잘 성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좀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윤선영 BFRP 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선영 BFRP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목표 달성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안과 밖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올해는 과거와 좀 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8가지의 장애물들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일 경우, 그리고 모호한 목표일 경우,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인 경우, 해야만 하는 그런 목표들, 추두와 관련된 목표들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체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된 목표들이 장애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동기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등으로 세워진 목표도 장애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작성됐던 빼곡히 적혀 있는 목표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표 달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표는 작성을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상태일 때도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모호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와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목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그리고 새해에는 살 뺄 거야. 살 많이 뺄 거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목표 혹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작성했을 때, 난 구체적으로 그래도 목표를 작성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살을 뺀다라고 했을 때 많이 뺄 거야 하면은 몇 킬로 정도 빼는 게 많이 빼는 걸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돼요. 기준이 모호한 목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실천 여부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액션 플랜을 작성해서 하는 방법을 2주차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인데요. 슈드, 꼭 해야만 하는 목표인 거죠. 이런 목표는 머리로는 하면 도움이 되는 거 되게 굉장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시는 그런 목표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실래요? 동기부여가 안 됐던 목표? 영어 공부. 네. 영어 공부와 같은 관련된 목표,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목표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목표예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해야만 하는데라는 생각들이 먼저 작용이 되죠. 이런 목표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험들을 좀 많이 겪게 돼요. 저도 작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경험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글 쓸 때 막혀 있는 느낌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네, 지금은 제가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설정한 목표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마케팅 1일 1포스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1일 1포스팅을 하면 블로그가 최적화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챌린지도 함께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저 같은 강사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을 써야 강의율에도 들어오고 마케팅도 된다고 해서 멘토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도 잘 실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계속 해야만 되는데,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시간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치플라워 상담사 역량 과정에 참여하면서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안에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랑 연결이 돼서 저한테는 제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쓰려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저희는 배치플라워를 복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치플라워 관련된 레메디를 복용하게 됐는데요. 되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막 쥐어짜듯이 글을 써야 했던 것들이 슬슬슬 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뭔가 막혀있던 막 느낌도 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2시간 정도 필요했던 일들도 30분이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아, 글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브런치 작가까지 합격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들이 미뤄진다면, 목표 달성에 있어서 행동들이 미뤄진다면 저처럼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과 관련된 배치플라워들은 이어서 이진희 원장님께서 함께 살펴봐 주실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윤선영 BFRP와 함께 이제 이렇게 목표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특히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키워드에서 '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잠깐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뭔가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그러니까 의지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의지를 이렇게 꺾어 버리게 하는 것들에는 감정이라는 것들이 영향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기저에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혹은 성격적인 부분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2 주차, 4 주차를 통해서 더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이제껏 들었던 내용들 혹은 평소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배치 플랜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자, 자신의 내면을 항상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들을 보면 선함과 악함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일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선악이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기보다는 보지 않으려는 회피 성향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려는 시도를 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치를 공부하고 나면 "야, 난 지금 피곤하니까 올리브야. 난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 임파티언스야."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상황을 풀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은 그 레메디 외에도 필요한 레메디가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를 답을 정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을 보지 못해서 우리의 섬세한 마음들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레메디를 먼저 적지 마시고요. 상황을 먼저 써 보세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뭔가 좀 불편하거나 힘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상황을 먼저 써 보는 것들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쓸 때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배치 플라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 38가지 레메디 딱 보면 제일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거의 38가지 중에 한 열 몇 개, 20개 다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배치 플라워는 일상에서 쓰는 레메디로는 최대 7가지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레벨 1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질문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고통지수,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한가요? 발생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속 시간이나 영향이 오래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좀 풀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자, 배치 플라워를 복용할 수 있도록 나한테 맞는 배치를 찾아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깊은 감정이나 성격적 패턴들이 강한 경우들은 그것들을 좀 터치해 줘야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치 플라워를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배치 플라워는 먹어야 효과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4번, 필요하면 더 자주 드시면 좋겠죠? 한 번에 4 방울씩 복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 드렸잖아요. 뒷페이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하고 싶은 부분이나 상황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불편한 정도와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것들을 한번 써 보시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정서들은 무엇일까? 내 성격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배치 플라워 7가지 이내로 한번 적어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남들한테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자,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남들의 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막상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배치플라워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레메디가 떠오르세요? 자, 바로 센타울이란 레메디가 1차적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좀 더 살펴보면 다른 레메디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센타우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 제가 체력이 있을 때는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요. 요새 매주 야근을 해야 돼요. 1 시까지 2 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라고 한다면 올리브를 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레메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에 맞는 배치 플라워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배치 플라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나한테 맞지 않는 배치 플라워를 복용을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좀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상담가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실질적으로 이건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감정 인식 능력이 높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레메디를 먹으면 해소하는 것까지 돼서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요,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키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레메디를 복용하면서요, 한 주를 보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액션 플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한번 권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약간 30 분이 좀 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많아도 한 40 분, 뭐 50분 이내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가하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모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시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새해 목표들을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 계획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 시까지 뭐
배치플라워 공식 카페 또는 다이룸 행복학교 카페에 올려주세요. 편한 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다음 2주차 강의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라고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상 마찬가지로 다 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7 시까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고 내용들을 코멘트를 달아서 그분들에게 파일을 보내 드릴 예정이에요. 그 네이버 그 아이디에 연결돼 있는 메일로 보내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치 플라워는 복용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배치 플라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복용을 해 보시고요. 변화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아차리고 또 더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내용상으로는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들이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또 그 궁금하거나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공유를 하면서 오늘 시간들을 좀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제 좀 내용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에 비해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궁금한 게 있지만 다 못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들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아, 네. 이게 목표를 음.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목표를 쓰긴 했거든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윤선영 음. BF님께서 해주셨을 때 그 슬라이드에서 네네. 보니까 저는 가장 목표를 이루기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저기 한 거지만 저는 항상 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음.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목표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거고 이제 제가 진짜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썼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막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볼 때 약간 팁 같은 걸 써야 될까요? 어 아니면은 무엇을 써야 될까요? 제가 놓쳤어요. 혼빔?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음.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막 막혀 있다가 실제로 하고 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은 이거를 양자택일 중에서 선택을 못 하는 걸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안에 아까 아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이 연결된 게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먼저 더 해야 될지 음. 어느 쪽을 먼저 잡아서 방향을 어느 쪽을 먼저 잡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그냥 다 해볼까요? 다 적용해보는 근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처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걸 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배치 플라워는요. 내가 인식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그것을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만 막상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차려졌다면 홈빈 같은 걸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클레란두스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예요? A를 하려니까 B가 아쉬워요. 내가 A를 하려니까 내가 책을 보려고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좀 딴 거 할 시간이 없네? 유튜브를 보려니까 책 볼 시간이 없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음, 것처럼 A를 하려고 하니까 B가 아쉽고 B를 하려니까 A가 아쉬운 그래서 뭐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이 아쉽고 이러는 것처럼 결정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스클레란두스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그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선 시작을 잘 안 하고요. 학습된 무기력은 어, 시작 자체를 안 해요. 왜? 뭐냐면 해 봤는데 안 된다는 걸 나는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에이 해 봤자 소용없어.' 음.
굉장히 회의적이죠. 안 될 거예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네. 자, 그럴 때 어떤 레메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음. 자, G로 시작하는 레메디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쵸. 그쵸. G로 시작하는 레메디입니다. L로 시작하는 라치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고스는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해보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스예요. 근데 라치는 아직 안 해봤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래서 시작조차 안 하는. 그래서 약간 결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학습된 무기력의 상황은 고스만 필요한 경우만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 자체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트라우마인 경우들도 있고요. 기타 다른 감정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내가 어떤 정도 상태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레메디를 먼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들 그래? 뭔가 고수를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답이 이제 뭔가 머릿속에 막 생각나거든요. 야, 선영 선생님은 무슨 레메디를 먹어서 글을 쓰게 됐을까? 저 수치심은 무슨 레메디지? 그거 먹으면 되나? 이게 사람들이 생각의 흐름이 이제 그 답을 찾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더 맞추려면 그 호기심을 잠깐만 옆에 두고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서 질문을 해보고 상황을 적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주차를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복용을 해보고 좀 효과가 없으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또 같이 살펴보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짜잔 하고 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레몬그라스님은 잘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편안하게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다른 분도 궁금증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까지는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없으면 뭐 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30분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있는 것들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레벨 1 이상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키트가 없으신 경우는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그 과정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실 배치플라워를 실비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대부분 키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키트나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허브를 가시면 레메디를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허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나는 읽어봤더니 뭔가 뭐 올리브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올리브 검색하셔서 그 배치플라워 올리브를 구매하셔서 복용을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오늘은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고은님 손 드신 건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아닌가? 아니신가 봐요. 자, 함께 하신 선영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네. 선영 선생님도 마무리 인사 같이 하시죠? 어디 가셨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